배 조정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많이 관련된 게 이제 레이더인데, 제가 지금 배 조정하는 데서 그 레이더는 레이더 프로틴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레이더 프로틴은 사실상 프로틴지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맨 먼저 발견한 데부터 찍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각각의 점 찍는 사이에 몇 초가 이렇게 소요되어 있느냐, 몇 분이 소요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예측하는 건데, 요즘에 지금 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그런 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레이더 프로틴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쫙 무적격으로 해갖고 입에 이 차 속도가 얼마니까 도착 시간까지 얼마나 많습니다가 바로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 레이더 프로틴도 그런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몇 시간 뒤에는 얼마쯤 갔을 겁니다. 그다음 이 상태로 가면 내가는 속도하고 저기 오는 속도가 갑자기 어디쯤 가면 박치기 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끔 요즘에는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나오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나온 건 알파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기능이 레이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알파 레이더라고 하는데, 보통은 요즘에 나오는 레이더는 전부 알파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레이더가 되어가지고 레이더 프로틴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지금 교재에서는 레이더 프로틴이 아주 기본이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종이로 이렇게 도안을 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용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서 종이 꺼내가지고 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조그만 배는 없고, 그 다음에 큰 배도 그런 거 없이, 큰 배는 그렇게 할 공간에 그 액기스라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프로틴 자체가 아예 요즘에는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레이더라는 기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안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프로틴이 뭔지 모르니까. 요거보다는 여자 남자 이거하고 똑같아. 제가 그동안 이 방이 레이더 실습실이거든요. 레이더 실습실이고 저쪽에 레이더가 있고, 그래서 레이더라는 어떤 개념을 처음에 이제 아직 배를 건물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레이더라는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현장에서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요게 실제로 가운데가 본선이고요. 가운데가 본선이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거는 전부 배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게 몇 척 있느냐 하면, 우선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배냐 하면, 배 안에 AIS 식별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식별 장치가 나는 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요즘 삼각형에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나는 배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옆으로 이게 한 50배 됩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조금씩 선이 가있으면서 하는 이거는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런 배들 중에서 AIS로 나는 배입니다 라는 것 중에서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입니다 하는 것은 요 배 앞쪽으로, 삼각형 앞쪽으로 해갖고 선이 꺼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선이 꺼 있죠. 여기도 선이 꺼 있고 선이 꺼 있고 하는 이것들은 레이더 화면에 나오기는 하는데 AI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선이 꺼인 걸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배고, 어떤 거는 섬이고, 어떤 거는 건물에 높은 건물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항해 과정 마친 제자가 타고 있는 배에서 단직선에서 찍어갖고 내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선생님, 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시간에 보내준 거라서 제가 요즘에 레이더는 좀 이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있고 하나 둘 셋 네 귀퉁이에 숫자하고 영어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뭔가 데이터가 꽉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전부 필요할 때는 다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보면서 알아야 되는 데이터이고 보통 이제 회사마다 요 네 귀퉁이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화돼 가지고 보통 이쪽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이더 용도에 쓰이는 것이 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주로 보면은 그 거리와 마일 같은 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이쪽에는 현재 위치라든지 지금 시간 같은 게 나오고 요 한 면은 뭐냐 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내면 불러오게 할 수 있도록 저장된 내용들을 불러와 가지고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연안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배들은 이런 성능이 있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큰 배들용입니다. 작은 배들용은 요거밖에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것들도 이거 하나하나마다 글자가 다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이 기능을 만들려면 없어 프로그램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요것만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적정한 가격의 레이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있는 레이더는 5천만원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5천만원짜리. 근데 이제 보통 배에서 쓰는 거는 2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에서. 그럼 250만원짜리는 요 화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요 화면.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보통 되는 걸로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배를 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기를 큰 배용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쓴 화면을 이런 화면으로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이게 흑백 화면이 있고 컬러 화면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컬러 화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이게 좀 더 키웠는데 이쪽에 보시면 24마일이거든요. 24마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 중심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24마일 보인다는 얘기죠. 24마일. 24마일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8마일 되는 거죠. 48마일 범위 내에서 있는 배들이 찍히고 여기 보면 점이 있고 밑에 흰색이 있지 않습니까? 점이 있는 거는 실제로 배예요. 근데 배 옆에 삼각형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배에서 AIS로 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고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 분석해갖고 화면에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 게 나온 거하고 흰 게 나온 게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에러가 거의 없는데 조금 멀어지면 에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2배와 2배, 2배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지금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배일지 아닐지 모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배일지 아니면 섬일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항해사가 판단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스업 모드에서 RM 모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 모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노스페이스처럼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우리말로 하면 속초 가는 방향, 이쪽이 동쪽 방향,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으로 읽어도 된다 했을 때 노스업으로 합니다. 근데 노스업이 아니고 그 헤드업도 있고 코스업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요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RM은 뭐냐 하면 노스업인데 RM은 내 배가 항상 센터에서 모든 표시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RM입니다. 렐러티브 모드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배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도 이 앞에 있는 육지가 내 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됩니다. 배는 항상 중앙에 있고 주변에까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요걸 트루 모드 TM으로 바꾸면 요 앞에서 배가 가면 요 중심이 앞으로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 중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요런 것들은 TM이라 해고 트루 모션이라 해가지고 또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이 레이더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쭉 해주고 안테나가 1번 안테나인 마스터, 그러니까 메인 안테나로 보는 것이고 메인 안테나에서 나가는 전파가 S밴드가 나간다. S밴드라 하면 눈비 올 때에 눈이나 비의 별로 방해를 안 받으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S밴드고 보통 맨 처음에 개발된 거는 X밴드라 해가지고 9375MHz, 9375MHz를 쓰던 걸 하다가 S밴드 하면은 3000 단위로 이게 확 낮아지거든요. 3기가가 되죠. 그러면 그게 모래라든지 눈, 비 이런 수분이 있는 것은 예, 이렇게 그냥 뚫고 나가요. 근데 9000대는 9375MHz는 부딪혀가지고 튕겨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안개가 꼈다거나 비가 많이 폭풍처럼 오면 레이더에 깜깜한 것처럼 되고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S밴드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와도 비 사이를 뚫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펄스가 1이라는 얘기고 피처 그림을 하는 거는 3단계라는 얘기인데 그림 3단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컬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그 모드를 레이더를 보고 봐야 되고 IR 같으면 전파 방해를 잡음 제거를 2단계까지 했다. ES는 이게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레이더를 작동하려고 하면 패턴 학교를 3년 내지 4년을 다녀야 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작동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뭘 하고 내가 충돌 예방하는 효과로 레이더 보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이것처럼 이거는 최첨단 방식으로 봐야 돼요. 아주 고급 기술이 적용된 레이더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레이더는 칼라 레이더 아니고 이겁니다.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레이더는 이 레이더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흑백 레이더입니다. 즉 화면이 밝게 되는 것하고 화면이 그냥 안 밝은 거하고 이 두 개 차이만 가지고 레이더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노 레이더 중에서도 2110이라는 요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요거는 X밴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항해용 레이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데 한 학기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요 레이더 정도는 학생에게 눈 감고 조작이 가능한 수준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 밤에도 밤바다를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실내불을 다 끕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지금 불 끄고 컴퓨터 이거를 조작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거 조작이 될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한테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 봤던 것보다 양쪽 옆에 글자가 많이 없죠.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보면 본선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 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바깥까지가 거리가 얼마다 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6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마일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는 얘기고, 자, 뒤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일반적인 레이더에서 알파 기능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즉, 내 배는 중앙에 있고 내 배 주변에 있는 배들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알파 기능을 해가지고 이 배를 추적해줘, 이 배를 추적해줘,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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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면 20개까지 추적을 합니다. 물고 갑니다. 물고 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 배 추적해줘 하는 것은 사각형으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배들이 가는 속도와 방향을 요 앞에 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선이 길면 빠른 겁니다. 선이 작으면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배는 느리게 가고 이거는 더 느리게 가는데 이건 엄청 빠른 배입니다. 이것도 좀 빠른 배고, 어떤 거는 헬리콥터가 포착이 될 때도 있어요. 헬리콥터는 한 포착되면 이것이 이만큼씩 길어집니다. 워낙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포착하는 거는 뭘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커서라는요, 십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요거 계속 추적해줘 하면 지금부터 사각형을 갖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 하얀 점을 갖고 계속 하다가 하얀 점이 사각형 벽에 붙으면 벽이 여유를 두면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벽에 탁 부딪히면 사각형이 또 움직여주면서 결국은 이 사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컴퓨터가 계속 위치를 가지고 요 안에 점이 이동하는 걸로 환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가는 걸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조그마한 소꿉장난 해갖고 가면 이렇게 옮기고 가면 이렇게 옮기고 가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딱 그 안에 넣어놓고 하얀 점이 벽으로 자꾸 부딪히면 옮겨주고 하면서 요 옮겨준 요 데이터를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게 알파레이더 전반적인 기능입니다. 알겠지? 모릅니다. 알려나? 더 어려운 거는 편해서 알잖아.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 이게 카바가 덮여가 있거든요. 요 카바가 덮여 있는 이거 전부가 보턴입니다. 보턴이 이게 3, 4, 12잖아요. 이게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 9, 27이죠. 그럼 20개, 30개, 39개잖아요. 39개 기능을 알고 있어야 이게 밤에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갖다가 밤에 근데 지금 39개 다 써요? 씁니다. 필요한 거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차 운전하듯이 자꾸 알아보면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든 모르든 이걸 전부 쓰고 여기 있는 12개, 여기 있는 6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개, 11개죠. 11개, 그 다음에 6개, 12개, 이거는 기능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에 그림 넣고 숫자 넣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크게 설명을 안 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설명시키고, 배에도 똑같은 레이더를 실어가지고 배에 가가지고 그거를 작동하고 움직여 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여기에서 훈련받은 애들은 현장에 나가면 잘합니다. 그래서 돌짝 애들이 굉장히 배 적응이 빠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꾸 만들죠.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딱 덮여가 있죠. 좋네요. 여기 딱 덮여가 있죠. 이 덮인 것을 열면 아까처럼 저게 되는데 저기에 하는 이 것들의 설명을 일일이 다 시킵니다. 요 위에서부터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숙달이 되면 굉장히 편한데 숙달이 안 되는 애들은 죽을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눈 감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동하는 것들이. 이쪽이 한 손을 잡고 이쪽 한 손이고 여기가 조이스틱이나 마우스거든요. 요 조이스틱 마우스.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요거는 배까지 거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리 재는 것이고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어느 방향에 있는가 하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내가 어느 배를 추적을 할 것인가, 내가 육지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어느 방향에 배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가지고 끝없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눈 감고 할 수 있도록까지 훈련을 이제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선 그 할 때도 레이더 켜놨거든요. 레이더 켜놓고 레이더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그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조종실 안에 레이더 들어가 있지요. GPS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VPS 들어가 있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지. 해놓으니까 사실은 그 한꺼번에 그걸 다 보면서 다녀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달라만 놓고 출항할 때 켜만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켜만 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어떤 레이더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번 한 번만 듣고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조작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연안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할 필요는 없고 엄청난 기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 연안에서 있는 배들은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방파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 이 정도는 상선. 이거는 전부 다 이 상급 회계사 시험 칠 때 했던 것이 되니까 근데 다르죠. 그래서 레이더도 가장 최근에 나온 레이더는 아까처럼 이런 레이더 칼라가 되고 주변에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도 뭐 버튼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배용입니다. 대형 선박용이고 우리는 그렇게 대형 선박용의 기능보다는 화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알파 레이더가 있어요. 알파까지. 네. 그냥 그 알파 레이더를 켜놓으면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보고 저 배가 우리하고 충돌하겠다 안 하겠다 이 판단만 내어주면 되죠. 제가 필요해요. 우리 아르헨티나 도둑고기 월담하러 갈 때 저거 키로 딱 해가지고 몰래 보기라 너? 알파 레이더 딱 들여놓고 유지하고 가가지고 빠른 데가 있다 하면 탁 쳐놓고 온다 하면 그냥 뺐다. 그 배가 우리 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알라인 구조로 해놓으면 우리 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 그만하고 이제 주소 담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먼저 가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연안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수역에 와갖고 이제 불법 조업할 때도 하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치밀하게 시키죠. 배에다 보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교수님 우리 저기 뭐냐
수선에가 지금 알파가 올라가 있네. 알파 알고 다 알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항해과 학생들이 없었고. 예예. 평균적으로 안 쓰는 분이지. 요즘 웬만한 배들은 다 알파 레이더. 요즘에는 레이더 자체가 알파가 없이는 안 팝니다. 제가 제가 사망사 할 때 우리 배는 없었는데 이제 VLCC에는 다 알파가 올라가 네.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알파 완전히 레이더가 2대가 있으면 알파 레이더 2대가 있으면 연대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연재되죠. 예 예. 92년에 우리 선단에 알파 레이더가 우리 배만 딱 실었어요. 옛날 그죠. 프로 2대를 하나 떼내고 알파 레이더를 그때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예. 회사에서 실어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중고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JRC로. 예. 아 진짜 좋긴 좋더라고. 그때만 해도 좋았다. 그때 당시는 알파 레이더라는 게 진짜 생소했거든요. 저희들도 배울 때 그렇게 뭐 알파 네. 레이더라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맨날 플로팅하고 막상 해보니까 맨날 야, 레이더 안에서도 우리가 안에 손 넣고 이렇게 다 찍고 아, 그랬지 있죠. 않습니까? 네. 손으로 찍고 지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으니 세동만 대화를 한 12마일 정도 딱 해놓고 탁탁 집어넣으면 그냥 뭐 알아서 다 가고 6마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알람 울려주고 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좋은 기계 돈을 좀 많이 든 기계들을 가지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배하고 할 수 없는 배하고 사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없지만 훨씬 좀 돈을 들여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수월하죠. 그래서 알파 기능이 없었던 때는 계속 한 사람, 항해사 한 사람은 노다지 레이더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숫자 불러주고 접근하는 배가 있습니다. 몇 마일 남았습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데 써보니까 신세계야 신세계. 그럼 그 당시 때 뭐 그런 게 좀 위에서는 건들지 말라고 키지도 마. 그러면은 밤에 몰래 한 번씩 돌려보고. 그거나 우리 지금 요즘에 수업을 하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라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신세계 신세계. 선생은 건들지 못하게 하면 니는 그냥 밤에 당신의